제가 이제 부자인 줄 알았던 거죠. 왜냐면 나는 신용카드 웬만하면 안 쓰고 그래도 체크카드 쓰는 여자고 명품백을 사는 것도 아니고 흥청망청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사치야. 6,000원, 7,000원, 3,000원, 4,000원, 만원, 2만원 맨날 그런 데 쓰잖아. 배달 시켜먹고 뭐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소소하게 쓴다라고 하는 게 사치예요. 사치. 부자가 되기 위한 제 1원칙은 어떤 짤을 봤는데 내가 1년 동안 커피 얼마나 사 먹었지 하는 앱에서 정보를 제공해줘서 봤더니 5년 동안 200만 원 썼다고 누가 글 올렸는데 다른 사람들은 자기는 1,000만 원 썼다, 500만 원 썼다. 당자님은 이런 거 보면 약간 속 터지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저는 아주 예전에 5년 동안 막 몇백만 원 스타벅스에서 쓰던 그런 시절을 겪고 갑자기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7, 8년을 진짜 안 쓰고 안 먹고 안 입고 3년 전부터 나 이제 나가서 밥 먹을 수 있어. 소비를 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 상태거든요. 당근, 그러다 보니까 제가 돈을 진짜 타이트하게 모을 때 뭐 후배나 아니면 동생들이나 친구들이나 제발 이런 데 좀 돈 좀 쓰지 마. "헉, 이런 데다 돈을 이렇게 써? 라고 했었던 데는 커피, 택시, 네일 아트 같은 그때는 이제 이런 걸 왜 하는 거야? 손톱에다가 돈을 왜 바르고 앉아 있는 거야? 그리고 사실 머리 제대로 한번 하면은 몇십만 원이잖아요. 이런 소비할 때 이해를 이제 못 했었죠. 저는 그럼 뭐가 있나? 정신 못 차리고 살 때 호캉스. 제가 돈이 많은 줄 알고 한 번씩 리프레시 해줘야 된다. 이래야지 이제 일도 더 열심히 하는 거고 삶의 활력도 생기고 호구수가 1박에 얼마인데요? 4, 50만 원 하는 데도 많죠. 1박이요? 왜냐면은 식구가 딸리는 식구가 많고 밥도 먹고 하다 보니까 더 비싼 데도 많을 거예요 아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소비했던 거 중에는 이제 마트 가가지고 한 번 장 볼 때 30, 40만 원씩 장 보고 장 봐가지고 와서 냉장고 열면 우수수수 막 떨어져요. 다 유통기간 지나서 버리고 방금 장 봐온 걸로 또 채우고 뭐 이랬던 것들. 그때 돈 쓸 때 기분은 어떠셨어요? 제가 이제 부자인 줄 알았던 거죠. 왜냐면 나는 신용카드 웬만하면 안 쓰고 그래도 체크카드 쓰는 여자고 나 30만 원 일시불로 한 번에 돈 쓸 수 있는 여자야. 생각해보면 그땐 진짜 보고 배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주변에 다 저 같은 고만고만한 사람들밖에 없다 보니까 벌고 쓰고 부자가 된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생각을 주는 것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난 잘 살고 있어. 명품백을 사는 것도 아니고 흥청망청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사치야. 사실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월급을 모아서 내가 어느 세월에 부자가 될 거며 그렇게 투자에 잘난 것도 아니라서 어떻게 투자해가지고 어떻게 부자가 될 거며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나는 이대로면 잘 살고 있는 거 아니야? 혹시 만약에 병 걸리거나 문제가 생기면 보험에서 알아서 해줄 거잖아. 그러면 나는 오늘 그냥 열심히 사는 거에 집중하자 이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또 이제 큰 데는 못 쓰잖아요. 6,000원, 7,000원, 3,000원, 4,000원, 만원, 2만원 맨날 그런 데 쓰잖아. 배달 시켜먹고 뭐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소소하게 쓴다라고 하는 게 사치예요. 사치. 순식간인 거죠. 나도 모르게. 그러면 당자님이 가장 아깝다고 생각하는 돈 쓰는 데는 어디예요? 생존을 제외하고 쓰는 모든 돈은 다 아꼈어요. 머리카락 밥만 먹으면 자라는 거 잘라버려. 혼자? 네. 커피 사치야. 카누. 생수땅에다가 타가지고 흔들어가지고 먹으면 그게 아이스 아메리카노지. 신발도 신을 수 있으면 된 거지. 좀 찢어지면 어때? 신고 다녀. 가방 끈 떨어지면 어때? 안고 다녀.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저 요번에 머리 했는데요. 이제 만약에 그러고 나타났다. 이러면 얼마야? 커트만 했는데 뭐 5만 원이다 이러면 저는 이제 먼저 드는 생각 5만 원이면 잠깐 우리 한 달 식비가 20만 원이니까 일주일치 식비네. 그러면은 잠깐 월급이 250만 원인데 와 그러면 25분의 1을 써버린 거야. 맞죠? 이제 뭐 계산이 막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못 쓰는 바보가 돼요. 이게 이제 내 돈만 아까운 게 아니라 좀 지나면 남의 돈도 아까워요. 그래서 누가 밥을 사주겠다 그래도 먹었다고 안 먹는다. 왜냐면은 그 밥을 같이 먹으러 가도 한 3, 4만 원 쓸 건데 다시 생각하면 우리 한 달 식비 20만 원, 저 사람 3만 원? 그러면 뭐야 5일치 식비잖아. 근데 너무 아깝잖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먹고 살만해지면서부터는 돈을 이제 조금씩 쓰기 시작했던 게 머리도 이제 미용실 가서 하고 신발도 이제 제대로 된 신발 좀 신고 다니고 커피도 이제는 한번 사서 먹어보고 나 이제 먹고 살만한가 봐 이제 이랬죠. 그러니까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 쓸 때는 괴롭거든요. 근데 돈이 통장에
첨벙첨벙 할 정도로 계속 불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돈을 안 쓰잖아요. 즐거워요. 힘이 안 빠져요. 안 빠지고 즐겁고 계속 아끼면 아낄수록 도파민이 터져요. 왜냐? 통장 보면은 그전에는 한 번도 내가 태어나서 보지 못했던, 만져볼 수 없는 돈이라고 생각했던 돈들이 통장에 모이기 시작을 하니까.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또 투자를 해서 돈이 여기서 벌리고 있는 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돈 아낄 때 어렵지 않아요? 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없는 상태에서 궁핍하게 아끼려고 그러면 괴로워요. 고통이고. 그러니까 막 짜증나서 더 써요. 내가 이것도 못 먹어? 하면서 3,500원 결제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내가 풍요롭고 여유롭고 있는 상태에서 아끼는 거는 내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도 하고, 내가 이만큼 더 아껴가지고 이 돈이 더 커지나 보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도파민이 터져요. 그럼 거기까지 갈 때까지는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 괴로울 수 있어요. 돈이 사이즈가 커지는 게. 근데 이게 생각보다 금방이에요. 그러니까 한 3개월만 지나도 진짜 빠듯하게 잘 모으신 분들은 1,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내가 한 거는 3개월 동안 좀 안 쓰고 안 먹고 안 입은 건데 이게 1,000만 원이야? 그럼 6개월이면 2,000이야? 이제 이런 식으로 속도가 늘어나고, 그러면 한 3,000 정도 되면 투자 좀 공부 좀 해야겠는데? 그럼 또 이제 거기에서 다시 또 막 도파민이 막 팍팍팍팍 터지면서, 자, 주식을 좀 배워볼까? 부동산을 공부해볼까? 이걸로 부업을 해볼까? 창업을 해볼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부자가 만약에 되고 싶다라고 하면, 부자가 되기 위한 제 1원칙은 버는 속도가 더 빨라야 돼요. 쓰는 속도보다. 근데 우리는 버는 속도와 쓰는 속도가 같거나, 버는 속도보다 쓰는 속도가 뛰어넘거나, 그러다 보니까 부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가 중요하다. 근데 다시 생각해보면, 투자를 잘해서 나의 돈은 복사가 되고 있고, 나는 커리어를 키웠던, 부업을 하던, 버는 돈의 속도를 3배, 4배로 올렸고, 동시에 소비도 아껴서, 지출도 아껴서 돈은 안 쓰고, 이러면 이제 폭발력이 있죠. 폭발력이 있다 못해 인생이 한 3년 안에 바뀌죠. 근데 이제 내가 지금 그럼 할 수 있는 선택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투자?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종잣돈 있어야 되고, 나의 커리어, 내가 부업? 요거 지금 당장 자신 없어. 그러면 지금 쓰고 있는 돈을 정확하게 알고 덜 쓰는 방법. 그게 이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인 거죠. 이 원리를 아니까 왜 부자들이 그렇게 돈 모으라고 했는지 알 것 같아요. 그 벌써 로직을 모르고 돈만 아끼라 그러면 잔소리같이 들리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부자들한테 얘기하는 거, 그럼 너도 아끼고 계세요? 너도 그러면 합리적인 지출을 하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부자들은 합리적인 지출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버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아무리 써도 버는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결론은 우리가 그 상태를 만드는 게 부자인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는 이제부터 소비를 줄이고 너 돈 잘 쓰고 계세요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어디에다 어떤 식으로 잘 쓰는지에 대한,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잘 쓰는 거에 대한 고민이 이제 그때부터는 필요해지죠. 잘 쓰는 건 뭐예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소비는 시간을 아껴주는 소비. 저희 집안일을 위임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택시를 타가지고 그 시간에 제가 일을 할 수 있게끔 시간을 번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좀 수면을 취한다든지 해서 저의 또 건강과 수면을 위한 시간을 또 확보를 하죠.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버는 속도가 더 빠르지 않거나 쓰는 돈과 버는 돈의 속도가 같잖아요. 그때는 내가 돈을 어디에다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쓰고 있는지 진짜 타이트하게 점검해야 되고, 잘 알아야 되고, 돈을 쓸 때 각성된 상태에서 돈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뭐 얼마 되지도 않는 이 돈이 어디로 어떤 식으로 흘러가서 빠져나가는지도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나중에 이제 돈이 더 커졌을 때는 당연히 더 관리를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커뮤니티에서 5년 동안 스타벅스에 200만 원을 쓰고 너무 놀랬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2천만 원 썼다.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썼다. 자기가 어떤 식으로 돈을 쓰고 있는지조차 이제 모르고 5년 뒤에 2천만 원 이제 이랬다는 게 너무 충격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첫 번째는 무조건 소비를, 지출을 줄여야 돼요. 그리고 이제 2단계에는 종잣돈이 남을 거거든요. 이 종잣돈을 이제 굴릴 수 있는 투자를 공부해 보는 거죠. 3단계는 그렇게 이제 돈이 굴러가게 냅두고 내가 돈을 더 빠르게 많이 벌 수 있게끔 나한테 자기 개발, 투자를 해서 더 빠른 돈을 벌게끔. 그러면 소비는 줄여져 있고 돈은 굴러가고 있고 나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끔 뭐 부업을 하든 커리어 개발을 하든 이제 했다. 이러면 이제 요 사이클이 완성이 되면 정말 3년 안에 인생이 바뀌어요. 근데 인간이 정말 쉽지 않아요. 돈은 안 쓰면서, 투자는 공부하면서, 나의 커리어는 개발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가끔 한 번씩 현타가 오죠. 이렇게 한다고 내 인생이 달라져? 달라집니다.
달라진다니까요. 되게 강력한 자기 확신으로 이 사이클을 끌고 나가야 되는데 본 적이 없다 보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주변에 봤더니 막 스타벅스 빨고 다니고 명품 가방 들고 다니고 해외여행 가고 인스타 봤더니 어디 인피니티 풀 호텔 올라가고 나는 이게 뭔가? 난 지금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나의 반짝반짝 빛나는 20대, 나의 아름다운 30대는 다 지나가고 40대 쭈글쭈글 늙어가지고 돈 벌면 난 뭐 하나? 그때 무슨 의미가 있나? 뭐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안 해! 다시 스타벅스 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이런 나 같은 사람들로 채워야 돼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이제 하다 보면 인피니티 풀에서 찍은 인스타 사진을 봐도 현타가 안 오죠. 그래, 아이고 너 개뿔도 없으면서 거기 가가지고 그게 행복하다고 통장에 30만 원도 없을 거면서 하고 딱 닫는 거죠. 근데 내 통장에 난 벌써 3천만 원 있다. 그거 보면서 계속 가는 거죠. 가다 보면은 제 생각에는 3년 안에는 인생이 바뀝니다. 그 대신 안 쉬워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하는 것도 능력이고 재능이고 IQ고 지능이에요. 사람들이 우리 인간 어차피 다 똑같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할 때쯤 되면 대부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근데 그때 멈추지 않고 또 다른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또 새로운 계획을 만들어내고 다시 또 내 스스로가 움직일 수 있게끔 도파민을 펌프할 수 있게끔 그걸 만들어주고 내가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게 그냥 재능이고 실력이고 능력이고 그게 IQ고 그게 그건 거예요. 소비도 아껴요. 그리고 막 투자도 열심히 해요. 내 커리어 막 부업도 해요. 쏟아버요. 그렇게 한 1년 열심히 살아요. 그러면 이제 분명히 입에 붙어요. 번아웃. 지쳤어. 내가 열심히 살았어. 내가 더 해야 돼? 네. 그때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돼요. 이제 좀 뭘 하려고 했는데 막 그렇게 번아웃도 자주 오시고 현타도 오시고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꾸준히 할 수 있는 힘도 본인 능력이에요. 3년 뒤엔 또 업데이트된 새로운 목표, 거기서 또 새로 만들어진 어떤 그 이슈들을 가지고 또 내 목표를 재설정해서 또 끌고 가고 또 끌고 가고 나를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 단순히 돈이 목표가 될 수도 있고 이타적인 뭐 이런 게 목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 계속 만들어 가면서 꾸준히 끌고 가야지 행복한 삶이 되지 않을까, 부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그리고 요즘 이제 갑자기 주식이 4천, 코스피 4천 가면서 막 돈 복사해가지고 막 돈이 얼마가 늘어났다 이러시는 분도 있고 서울 아파트 지금 가격 다시 또 올라가고 있으면서 나는 또 다시 여기에 못 올라탔으니까 벼락거지는 아닌가 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하기 전 어차피 우리 인생 길어요. 길고 또 기회는 와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게 뭔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버는 속도를 쓰는 속도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해서 소비를 줄인다. 그런데 커리어 개발한다. 부업을 해본다. 자기 개발을 해본다. 투자를 배워본다. 6개월, 1년, 3년, 5년, 7년, 10년 끌고 갈 수 있게끔 계속 나를 잘 다독이면서 끌고 가는 거.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요즘 친해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소비 습관은 어떠세요? 저는 흥청망청 썼던 시간을 지나서 정말 악착같이 모았던 시간, 그리고 한 3년 전부터는 이제는 써도 되는 시점, 돈을 어떻게 잘 써야 되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서 소비를 하는지 그것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방향성을 잃어서일 때가 많아요. 절대 방향성을 잃지 않고 절대 지치지 않고 이것들을 꾸준히 해 나가게 되면 여러분들도 부자,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 인사이트를 듣고 싶다 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그것도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당직 찍을 때 주제로 선정해서 같이 이야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